문득 현관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우편물이 떨어지는 소리였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우편함을 열었는데 그 순간 나는 바람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누렇게 빛이 바랜 봉투 하나, 손때로 가장자리가 까맣게 다른 그 봉투에는 익숙한 글씨체가 적혀 있었다. 백상우.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숨이 걸렸다. 나는 그 이름 앞에서 5년 전 겨울로 되돌아간 듯 몸이 굳었다. 40년을 함께해온 친구, 하지만 마지막은 상처와 고함으로 끝난 사람. 나는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 어딘가가 쿡 아파왔다. 나는 봉투를 들고 한동안 현관 앞에서 꼼짝하지 못했다. 이상했다. 평생을 서로의 집을 드나들던 친구였는데 이제 그의 이름 하나가 이토록 무겁게 느껴진다니. 손바닥이 미세하게 떨렸다. 왜 이제 와서 편지인가? 왜 문자도 아니고 전화도 아니고 손편지인가? 그 답을 알기 위해 나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빗소리처럼 길고 묵직했다. 편지 첫 줄을 보는 순간 심장이 툭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성우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내가 어떻게 생각할지 짐작조차 못하겠다. 그래도 말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나는 그 문장을 읽고도 한동안 눈을 편지에서 떼지 못했다. 시간이 많지 않다. 그 말은 마치 스위치처럼 내 기억 속 깊은 서랍들을 하나하나 열어젖히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운동장에서 뛰어다니며 서로의 손을 튀겨내던 장난, 대학 시절 밤새도록 술잔을 기울이며 미래를 이야기하던 순간들, 서로의 결혼식에서 울먹이며 축사를 했던 날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를 향해 칼날 같은 말을 던졌던 그날. 나는 숨을 고르며 글을 이어 읽었다. 너는 그날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가장 비겁했던 사람은 나였다. 너에게 자꾸 기대려고 했고 내가 나를 밀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굴었다. 사업이 어그러지던 시절 나는 내 삶을 붙잡을 힘도 잃어가고 있었어. 너에게 한 말들은 사실 너한테 한 말이 아니었다. 나 자신에게 던진 절망이었다. 나는 편지를 읽으며 그때의 내 모습도 떠올랐다. 나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날 돈을 더 빌려줄 수 없다는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찔렸고 상우의 분노를 받아내면서도 나 역시 참을 수 없는 말들을 던졌다. 우리 둘 다 지쳐 있었다. 서로에게 기대면서도 서로를 버틸 힘이 없던 시기였다. 누구 하나 주도적으로 망가뜨린 게 아니라 상황이 우리를 집어삼킨 것이었다. 나는 편지를 내려놓고 물을 한 잔 마셨다. 손이 떨려 컵 가장자리가 이가 맞부딪히듯 딸깍 소리를 냈다. 다시 편지를 들어 이어 읽었다. 성우야, 내가 지금 병원에 있다. 몇 달 전부터 몸이 이상했는데 이제는 많이 늦었다고 한다. 나를 괴롭히던 원망도, 자존심도, 억지로 숨기던 자격지심도 모두 쓸모 없어진 기분이다. 이제는 그냥 내 얼굴을 한 번만 보고 싶다. 그러나 그마저도 욕심일지 몰라서 편지로 대신한다. 나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상우가 아프다는 말, 그것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은 예상조차 못했다. 5해 동안 서로의 안부 한 번 묻지 않았던 사이, 우리는 이렇게 멀어져 있었던 걸까? 아니, 멀어지려고 멀어진 건 아니었다. 그냥 서로의 고집과 상처가 두 사람을 반대 방향으로 밀어내버린 것이었다. 당장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너를 원망한 적도 있다. 왜 내가 부탁할 때 너는 도와주지 않았을까 하면서. 하지만 다시 생각하면 너는 나를 여러 번 도와줬다. 그 마지막 거절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다. 그리고 내 인생이 그렇게 흔들렸던 것도 사실은 내 몫이었는데 말이야.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너무 싫어서 내 탓으로 돌렸다. 그게 내 가장 큰 죄였다. 나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상우의 고백은 마치 내 마음속 깊은 곳을 직접 건드리는 것 같았다. 나는 그날 이후 상우를 미워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나도 그를 그리워했다. 친구에게 버림받았다는 기분이 나를 노랗게 썩게 만들었고 그것을 감추려고 더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오래된 얼음이 녹듯 천천히 마음이 풀려갔다. 편지 끝에 가까워질수록 글씨는 더 흔들려 있었다. 혹시라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나를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다. 나도 나를 용서하기 어렵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바라면 내 삶만큼은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는 좋은 친구였다. 내가 그걸 너무 늦게 인정한 것뿐이다. 나는 편지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빗소리는 점점 굵어지고 있었고 집안은 아직도 어둑했다. 나는 결국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동안 묶여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다. 친구를 잃었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지난 5년의 시간이 순식간에 마음속에서 조각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래전과 같은 골목길을 걸어 상우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다. 비는 계속 내렸고 길 위에는 기름 같은 빛이 고여 있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시간이었다. 안내 데스크에서 상우의 병실을 물었지만 간호사는 아침에 다시 오라고 말했다. 면회 시간도 아니었고 이미 환자는 잠들어 있다고 했다. 나는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문 너머에 상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떨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출근도 잊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 문이 열렸을 때 상우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머리는 많이 빠져 있었고 살도 부쩍 빠져 있었다. 하지만 옆모습은 분명히 내가 아는 친구였다. 40년 동안 내 인생을 함께 걷던 사람.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봤다. 눈이 마주친 순간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목을 치밀어 올랐다. 성우야. 그의 목소리는 오래된 종이처럼 건조했고 그럼에도 분명히 상우였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그의 옆에 서 있었다. 마치 시간이 그 자리에 멈춘 듯 했다. 상우는 내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미안하다는 말부터 꺼냈다. 내가 하려던 말이었는데 그는 먼저 그 말을 했다. 나는 괜찮다고, 오히려 내가 더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더 바보였어. 그날 우리는 아주 오래 이야기했다. 마치 두 사람 사이에 5년이 아니라 5분의 틈만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는 아팠던 시간, 후회했던 순간, 편지를 쓸 때의 마음을 들려주었고 나는 그동안 내 마음을 숨기고 살았던 이유, 용기를 내지 못했던 날들에 대해 털어놓았다. 병실은 조용했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오래된 우물이 다시 물을 채우는 것처럼 깊고 잔잔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다. 상우의 병세는 점점 나빠졌고 말하는 것조차 힘겨워했다. 그래도 그는 내가 병실에 들어서면 미소를 지으려 했다. 나는 그걸 보며 마음이 계속 흔들렸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했어야 했는데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싸움으로 멀어졌던 걸까? 하지만 후회는 과거를 바꿀 수 없었다. 대신 남은 시간만큼은 놓치지 않기로 했다. 어느 날 상우가 힘겹게 숨을 고르며 말했다. 성우야, 마지막 부탁이 있다. 나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뭔데? 그는 힘을 짜내듯 말했다. 내가 떠나도 나 때문에 내 삶을 멈추지 마라. 너까지 무너지는 건 싫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그의 손을 조금 더 세게 잡았다. 그게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며칠 뒤 새벽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나는 전화를 받기 전부터 알 수 있었다. 가슴 깊은 곳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상우는 평온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고통스러운 표정도 힘겨운 숨도 사라지고 마치 아주 오래된 피로가 마지막에 가서야 풀린 사람처럼 편안해 보였다. 나는 병실 한쪽에 앉아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느낌만이 몸을 채우고 있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다. 오랜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였지만 분위기는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영정을 바라보며 눌러담았던 감정들을 하나씩 꺼냈다. 서운함, 미움, 그리움, 후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함. 그의 인생과 내 인생이 서로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마지막 페이지 아래 작은 글씨로 덧붙여져 있었다. 너랑 보낸 날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밝은 순간이었다. 그 문장을 읽으며 나는 처음으로 제대로 울었다. 서러운 울음이 아니라 비로소 마음을 놓아주는 울음이었다. 시간이 지나 지금도 나는 가끔 그날의 편지를 꺼내 읽는다. 상우와의 기억들은 여전히 내 삶 곳곳에 남아있다. 우스운 장난들, 골목길의 소리,
술잔을 부딪히며 나누던 깊은 이야기들. 그리고 마지막 편지. 그 편지는 내게 묻는다. 관계라는 건 언제나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서로를 놓지 않으려는 마음이었음을. 나는 이제야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상우와의 마지막 순간을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말처럼 내 삶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가 바랐던 것처럼 나도 내 하루를 살아간다. 다만 이제는 조금 더 솔직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내 곁에 사람들을 잃지 않기 위해. 결국 그 편지는 상우가 떠난 뒤에도 내 인생을 바꾸었다. 우리는 결국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였다.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깨달아서 다행이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조용히 말한다. 상우야,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정말 많이 보고 싶다.